전기차 화재 유달리 더 공포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제 두 가지 이유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고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가 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후폭풍이 좀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면 내연기관차는 아무래도 기계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대부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인지할 수 있을 법한 형태의 화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뜨겁다든지 그런 데서 불이 나는데 빨개지고 불이 난다든가. 근데 배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뜨겁지도 않고 아무 징후가 없다. 그냥 갑자기 불이 나거든요. 결국은 이제 배터리 내부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단락이라는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큰 전류가 흘러서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원리를 설명하자면 전해질이라고 하는 그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얘들이 사실 불이 잘 붙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전고체 얘기하잖아요, 요즘. 이게 이제 이거를 불이 덜 붙는 물질로 바꾸는 게 전고체인데 아직은 이제 상용화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 불이 잘 붙는 가연성 물질을 배터리 안에 가득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전류 크기로 흐를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큰 전류가 흘러서 이게 열이 나버리면 이제 확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게 너무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더 포비아를 느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불이 일단 한번 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활활 다 탑니다. 그래서 이게 다 탈 때까지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좀 더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 지 이제 수십 년이 됐죠. 꽤 오래됐는데 왜 유독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나냐? 물론 자동차가 많이 전기차가 보급됐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좀 최근에 두드러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제 자동차가 많아졌죠. 그렇지만 네네. 휴대폰이 많을까요? 자동차가 많을까요? 휴대폰이 많겠죠. 휴대폰이 훨씬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차 쪽에 부각이 되는 이유가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셀입니다. 셀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관리를 비교적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동차는 적어도 수백 개, 많으면 수천 개까지도 셀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얘들이 아주 동일한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 관리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엄밀하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배터리를 관리하는 기술 수준이 예전에 핸드폰 한 개의 배터리를 관리하던 그 기술이 사실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가상의 하나짜리 배터리로 보고 관리를 하는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실제로 배터리는 개별 셀이잖아요.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틀어지거나 한 놈이 아프다고 하면 그걸 빨리 찾아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멀티셀화 됐다고 저는 하는데 그러면서 그 관리 기술이 부족해지고 부족함을 최근에 인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다면 사고가 나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와 일반 배터리 화재는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둘 다 그 배터리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과전류가 흐르고 이게 열 폭주가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하느냐죠. 사고는 바깥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충격을 주면 바깥에도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패스로 흐르면 괜찮은데 이게 직접적으로 닿아버린다든지 음극과 양극이 바깥에서요. 그러면 이제 열 폭주가 일어나겠죠. 아니면 이제 사고로 배터리 자체가 그냥 좀 끔찍한 비유입니다만 내장이 파괴되듯이 손상을 입으면 내부 단락도 일어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내부 단락이라는 거는 그 이런 외부적 충격이 없이 일어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가스가 찬다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산물이 발생해서 이 부산물 중에 가스도 있거든요. 이게 임계점 이상으로 그 발생을 해서 기계적으로 폭발을 할 수준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사실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그 사람으로 치면 암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리튬 금속이 그대로 그냥 석출이 되는 건데 한번 석출이 딱 되면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요. 고드름처럼. 저기 그 성에 피레친처럼. 끼는 것처럼 피레친이나 그렇죠. 성에 끼는 것처럼 맞습니다. 자라죠. 고드름처럼 자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자체는 별로 외부적으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자라다 보면 중간에 분리막이라는 걸 뚫고 반대쪽 극으로 가서 딱 닿는 순간 내부 단락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인지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사실 잘 모르는 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문제점일 수 있겠네요. 예. 전기차도 BMS가 있는데 왜 유달리 사고가 많은지 그리고 이제 멀티셀이 사고와 어떤 상관관계인지를 좀 더 깊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제 아까 직관적으로 제가 여러 개의 셀을 개별적으로 잘 관리를 못해서 사고가 난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전압 하나의 배터리 셀을 보면 전압은 한 4V, 뭐 3.7V 전후 이렇게 됩니다. 4.2V까지.
그런데 얘를 직렬로 100개를 연결하면 370V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차를 운용을 하는데 이게 동일한 상태에 있어야만 같이 전압이 빠지고 전압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하나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용량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충전량이 조금 바뀌었다거나 이러면 전류는 같이 흐르거든요. 직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얘만 다른 거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얘는 바닥을 쳤는데 다른 애들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방전해. 왜냐하면 이게 전체 전압만 놓고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가 이제 데미지를 입는 거죠. 반대쪽은 과충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멀티셀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SOC라고 보통 하는데 잔량 같은 걸 정의하는 방식도 좀 사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체를 보고 그냥 평균치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약한 애들이 묻히는 상황이 연출되고 그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고 그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처음 창업을 하고요. 제일 주안점을 둔 게 실제로 해야 된다였어요. 소위 포장만 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걸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주안점을 뒀던 게 실제 검증을 하는 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캠핑카 쪽을 좀 타겟팅을 했어요.